백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지난번 대표가 된 뒤에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갔는데 8일날 갔네. 지금 방문을 해서 회동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도 우선 뭐 이재명 대표도 곧 사법 처리가 앞두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검찰의 수사 칼날이 들이닥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이어 갖고 이런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나 이 야권에서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이치에 맞지 않는 게 전 정부, 소위 말하는 MB나 박근혜 정부 때 보면 모두 전직 대통령들이 사법 처리를 피해가지 못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이 뇌물 피의자의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면 이것도 이제 수사 칼날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건데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 이 부분을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는 부분이 대응이라는 게 사실은 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부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 모양새가 비춰지면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그런 어떤 원칙에 또 무너지는 것이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전에 그 사례를 봤을 때 수사를 피할 수는 없거든요. 소환을 불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환 불응하게 되면 강제 구인합니다. 아, 전직 대통령. 아니 전두환 대통령 합천에서 강제 구인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서초에 있을 때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전두환은 이제 분위기가 워낙 나빠가지고 뭐 아무리 국민들이... 나빠도 전직 대통령이었는데 합천에서 강제 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일가가 아마 검찰 소환에 불응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나 다만 서면 조사 내지는 가까운 검찰청 부속 건물이라든가 아마 이런 곳에서도 조사를 서로 조율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번 그 전당대회 메시지에서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수사가 급진전될 걸로는 예상을 안 했는지 그 편협하고 배타적인 리더십은 척결돼야 한다 해갖고 사실상 이재명을 겨냥해갖고 개딸들이 난리 법석을 쳤지 않습니까? 문재인 빠지라고 그냥 그랬고 또 이재명 대표도 그동안에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별 얘기는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 당의 대책반도 꾸리고 이재명 대표도 직접 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 이걸 덮기 위해서 이렇게 야당을 탄압하고 문 전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강성 발언을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어요. 네. 그러면 두 사람 간에 뭔가 이번에 만나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한테 조금 우호적인 얘기를 하려나요? 네, 아무래도 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야 합니다 하고. 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지금 현재 전임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대 야권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야권의 당 그 체제, 당 대응이 상당히 큰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뭐 각 그 방어복을 쳐주면 네, 각 소위에서 그 정부를 상대로 이제 뭐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무기가 국회의원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정부 소위 말하면 정부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이 영향을 상당히 공무원들이 많이 받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이 거대 야권의 대응 체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서는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현안에 대한 핵심적인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그렇죠. 해가지고 5월 동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서로 적이라도 우선 손은 잡고 소나기는 피한 뒤에 그 이후 문제는 그때 가서 또 따져보자 하는데 사실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금 입장은 김경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자기 뭐 대권 후보로 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것 그러겠죠.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김종민 의원이 세미래라고 있지 네, 않습니까? 탈당을 했죠. 이낙연 네. 전 총리가 만든 그거를 지금 탈당했는데 이 김종민도 민주당이 아니고 이 조국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좀 크게 그림을 그리면은 그런 쪽에 뭔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종민 의원이나 새미래에서도 서로 욕을 안 하고 서로 잘해봅시다. 나가면서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미래 쪽에서도 그 야권의 그 정치 지형 변화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이해해달라 이렇게 지금 발표를 그러니까요.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김종민 의원도 사실은 본인이 그 어떤 지금 부분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거부를 하거나 뭐 반대 의사를 내비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이 복당을 하는 거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비적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김경수 지사가 지금 사면 복권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 김경수 11월에는 지사가 들어올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정치를 발돋움하게 되면은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 거죠. 왜냐면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을 탈당할 당시에 반 그 이재명 선에서 탈당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복당을 한다는 이런 측면보다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 조국 혁신당이나 내지는 김경수 전 지사가 국내 정치를 시작하게 되면 그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일단은 이런 검찰의 수사 칼날에 뭔가 대응을 해야 하고 이재명 대표로서도 지금 두 사람 다 10월 대란이 지금 닥치고 있는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8일 회동이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거기서 두 사람이 어떤 대책을 논의하느냐에 따라서 전국이 조금 또 지금 정기국회이고 거기다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네. 때문에 상당한 파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는 우리 둘이 다 10월 달에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니까 이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 강경투쟁 하자. 이렇게 나서면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내걸고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대 야권이 소위 말하면 그 지지층 결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대응을 총력 대응 체제로 갖추는 이런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 검찰의 수사도 무디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총력 대응 체제를 해서 강력 대응을 하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 서로 간에 오고 간다라고 하면 향후의 전국은 상당히 경랑으로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사람 다 아직은 2027년 대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차후 대권 경쟁은 좀 밀어놓고 그렇죠. 지금은 그 이전에 네. 당장 코앞에 닥친 이 재난부터 자기들 입장에서는 해결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해갖고 손을 딱 잡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국이 상당히 이 소용돌이 경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측면은 이런 어떤 그 검찰의 수사를 무디게 하는 방법으로는 현 정부나 여권을 흔드는 방법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국민이 이제 피로감이 생기거나 또 국민들이 그 불평 불만이라는 게 분명히 민생 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정치가 주는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치가 경랑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 경제가 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현 여권이라든가 정부의 부담을 주므로 해서 검찰의 수사를 뭐 솜방망이 처벌 내지는 온종주의로 이렇게 바꾸는 전략 이것도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의료 대란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40%대로 간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봤자 국민들도 콧방귀를 안 끼는데 지금 20% 중반 네, 지지율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완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고 다음 주에는 갤럽 조사에서 20%도 깨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권의 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이나 이재명으로서는 이런 기회를 10분 활용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엄 얘기를 유포하는 이유가 그러니까요. 바로 탄핵
그 국면에 어떤 빌드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를 통해서 이 탄핵 국면으로 조성을 한 다음에 일정한 시기가 되면 이 탄핵을 하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야권 내 세력들에서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문재인 8일 회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좀 주시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